자, 반갑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상승 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590여 개, 하락 종목 28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100여 개, 하락 종목 34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와준, 그러니까 매수세가 나와준 수급은 개인의 매수세가 나와줬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개인의 순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에서의 외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거래소 모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이죠. 강한 상승세까지는 아니고요. 코스닥이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상승 모멘텀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수급도 별로였고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세가 더욱 잘 나올 것이다. 잘 나올 것이다. 보면 더 상승폭이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금일 증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코스피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상승 랠리가 좀 나와줬잖아요. 상승세가 나와준 건 긍정적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코스피에서의 코스닥으로의 수급 변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의 수급이 이탈하고 좀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일 코스닥에서의 또 상승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거,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가 크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의 큰 강세에 더불어 긍정적인 수급까지 들어왔다. 거기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나와주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의 강세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모습의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서서히 정말 국내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신호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같은 랠리가, 상승 랠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어질 만큼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금일 원달러 환율 역시 약 8원가량, 8.3원가량 약세가 나와주면서 전날 환율의 한 7월이죠. 7.5원가량 상승세가 나와준 환율이 금일 8.3원 약세 속에 다시 1317원대로 약세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약세가 보인 이후로는 G20 공동성명 초안에서 야, 우리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어, 이와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그러한 영향 속에 환율이 더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준 것 같아요.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G20에서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그 결과 시카고 패드 워치에 따르면 12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의 확률이 80%,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50bp라고 해야죠. 80%, 75bp,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약 20%입니다. 왜냐면은 몇몇 연준 이사는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시장의 흐름하며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발언하며 점진적으로 지금 빅스텝의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러한 모습 속에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딱 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내릴 것이고, 실망 매물과 함께 추가적인 투매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크고 빅스텝 기대치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상승세가 나와준 것도 좋아요. 이 빅스텝이 가지는 의미를 근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50bp 금리 인상도 되게 큰 거거든요. 되게 큰 겁니다. 하지만 지금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했단 말이에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서 75bp를 4번이나 올렸는데 이번에 50bp를 올린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상당히 큽니다. 어떤 점을 의미하냐,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던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를 정점을 어느 정도 인플레 정점을 인정하고 줄여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금리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죠. 전 세계 증시가 약세가 나와준 이유가 사실상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 인상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 50bp 인상으로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CPI가 꺾여야 될 것이고 PCE가 꺾여야 될 것이고 뭐 고용지표의 개선이라던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무료 추천방에서 나갔던 그 파라다이스가 큰 폭의 수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금일도 하나 더 자랑을 해드릴게요. 자랑 아닌 자랑. 자, 자. GC셀이란 종목이에요. GC셀. 제가 이거 무료 무료 저희 유캔스탁 리딩방에다가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무료 리딩방에 나갔던 종목 GC셀 1차 목표가 5만원 돌파 이후 5만원까지 돌파가 나왔습니다. 5만원 부근에서 라운드 피겨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일정 부분 또 매도 권유를 드렸고 GC셀은 언제 추천드렸냐 하면은 11월 8일날 45,850원 이하에 매수 추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금일 한 9% 9에서 10% 이상의 수익 실현하고 나왔으니까 유캔스탁 어플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유캔스탁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금일 이슈된 종목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일동제약. 제가 이거 일동제약 별로 안 좋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금일 상한가에 갔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틀렸네요. 이렇게 놀릴 수가 있어요. 뭐 놀릴 수 있죠. 누구나. 그쵸? 이거 일동제약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금일 상한가에 갔으니까 틀렸다고 당연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 전 이 일동제약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동제약 제 말 안 듣고 매수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이거 욕심 내지 마세요. 분명히 일동제약 갑작스럽게 이거 시오노기, 얘네 조코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코바이오 관련. 얘네는 그냥 빼지 않아요. 이 일동제약 얘네들은 뭐 시시하게 1, 2% 빼지 않습니다. 개파락도 시시하게 10%대로 떨구지 않아요.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점하를 보내는데요. 점하. 보이시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이거 일동제약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미 경고는 많이 드렸으니까요. 자, 일단은 그리고 사우디가 찜한 니케 시프트업 국부펀드 이어 투자부 차관도 방문한다. 이 니케 관련주가 무엇이냐면 대성창투예요. 그래서 대성창투가 금일 10%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출시 전에 가장 큰 강세가 나와줬다가 출시 후 약세가 나와주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면은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오거나
그쵸. 생각보다 이게 엄청 처음에는 기대되고 막 대작인 것처럼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약간 이거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느낌으로 주가의 약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출시 전날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적이고, 이렇게 또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매출의 호실적. 매출의 호실적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는 보통 첫 번째가 매출액의 호실적,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용자 수 증가. 근데 이 이용자 수 증가도 그냥 증가가 아니라 뭐 역대치를 좀 기록해 줘야 돼요. 아무튼 보통 이 매출액의 호실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기본 비교값으로 삼는 게임들이 있죠. 뭐 오딘,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든지 NC소프트의 리니지라든지 이런 기본값으로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대비 뭐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준다면 분명히 또 강세가 나와줄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 이후에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매출이나 이용자 수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인 매출액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와준다면은 강세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 중국 우크라이나 휴전을 지지한다. 평화회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을 뭐 기대하고 있고, 지켜봐야죠. 우크라이나 종전이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이제는 그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오후 6시에서 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주고 갈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국내 정치는 솔직한 말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외줄타기 외교를 정말 잘해야 돼요. 국내 정치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해드리면은 외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그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저희는 언제나 이 외줄타기 살떨리는 외교를 이어가야 되고, 그쪽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순간 저희 균형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하고는 한미동맹이 끈끈하게 이어지니까 굳건하게 저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하고는 당연히 연맹을 해야 될 것이고, 중국하고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의 투자 관련 얘기가 나왔네요. 어디 보자. 임상시험이 약물, 의약품 60%. 그쵸. 이거 임상 3상은 원래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점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임상 3상에 대한 그 성공 확률이 낮아요, 원래. 이 신풍제약이 하는 코로나만 낮은 게 아니라 모든 백신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성공률은 낮습니다. 결국은 지금 신풍제약이 임상 3상 관련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3상 결과가 또 오래 걸리거든요. 임상 3상이 제가 알기로는 결과값이 나오려면은 거의 2, 3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3년 되는 동안 또 시간적인 소모 걸릴 것이고 주가 조정 나올 것이고 그럴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상 3상 관련 이런 얘기는 뭐 좀 더 지켜봐야죠. 금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은 무엇인가? 아센디오는 이거 옛날에 이준석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작 용역?
이런 건 뭐 제3자 유상증자 강세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뭐 다음날 시장까지 영향을 주려면 뭐 T플렉스, EM 플러스, EM 플러스는 진짜 이것도 잘 가는 것 같아요. 아, EM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EM 플러스. 자, 일단 그리고 금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약세가 좀 나왔어요. 외인의 매수세는 이어졌으나 5일 평균선을 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5일 평균선이 깨주었는데도 외인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그만큼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평균선은 추세선, 단기 생명선으로 불리기 때문에 5일 평균선이 깨지는 순간 순간적으로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차트를 돌려놓냐의 싸움이고 11선, 21선, 61선, 120선 타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돌려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엔솔. 자, RP바이오 좋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RP바이오도 지금 괜찮습니다. 내일 또 지켜보세요. 또 추가적인 강세 나와줄 수 있거든요. 아직 매도하지 마시고 더 지켜보세요. RP바이오. 좋은 종목. 에이프릴바이오도 진짜 다 좋다는 것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에이프릴바이오는 거의 몇 프로의 수익률인지 모르겠네요. 대한약품도 지속적인 강세. 바이오주의 관련 강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는 게 너무 긍정적이에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정말 국내 증시에 저점이 잡히는 것인가라는 정말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부정론자예요. 증시에 대해서 부정하고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면 또 부정하고 왜 나왔을까 항상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증시에 대해서. 그런데 금일은 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았던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부진이 나왔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가 봅니다. 이제 강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네요.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어떤 내용 주고받나 그 점 한번 주목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다시 내일 아침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